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 소식에 장 초반에 좀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연준 일부 인사들의 추가 빅컷 가능성에 대한 공개 발언으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이 빅컷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지 못하고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불만이 있던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될지 빅컷 이후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준의 빅컷 결정된 게 이제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예. 네. 시장 반응을 일단 좀 살펴보면 좀 긍정적인 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예, 네. 주시장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지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고요. 네. 나스닥도 뭐 빅컷 이후에 한 2.0%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 세 부분 주가들이 다 오르고요. 네. 뭐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뭐 그래도 부진하지만 코스닥은 빅컷 이후에 오늘까지 보니까 4.7%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원래 이제 그 빅컷이 되면 예, 이게 경기 침체일 것이다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 아니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엇갈렸었잖아요. 예.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 빅컷 배경에 대해서. 예. 과거에 보면은 빅컷 할 때 경기가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2000년 IT 거품 붕괴됐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있었죠. 네. 예,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경제가 극히 나빠지니까 빅컷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 빅컷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 주가는 떨어졌었어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아니고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뭐 금리를 내렸지만은 그래도 연착륙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연준이 왜 빅컷을 했을까? 아직 연착륙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요. 고용을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화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아지고 있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죠. 예, 그런데 미국 고용은 보면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네. 2020년 3, 4월 달에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니까요. 그 두 달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약 2,200만 개,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 줄여버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이 네. 걱정했던 거는 또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고용을 줄여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네. 빅컷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지난 19일이죠. 지난주였죠. 19일에 네. 빅컷 단행한 후에 약간 주식시장이 조금 이렇게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같은 마감된 네. 거 보니까 처음에 뉴욕 증시가 출발할 때는 좀 주춤했었잖아요. 네. 그 제조업 관리 예, 그 지수하고 이런 거 예. 나왔을 때 예, 제조 구매 지수에 네, 제조업 구매 지수 예. 그거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주춤했었는데 다시 이제 일부 그 연준 그 위원들이 예, 추가 빅컷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 예.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죠. 예, 그렇죠. 굴스비 연준 총재가 네, 추가 빅컷 할 수도 있다. 네, 그분도 역시 고용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남은 FOMC가 11월하고 12월 네, 두 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두 번 중 한 번은 제가 보기에도 빅컷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제가 미국의 적정 금리를 추정해 보니까요. 네. 3분기 기준으로 한 4.1% 나와요. 그런 건 어떻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네, 소위 그 이론적으로 그 테일러 준칙이라는 네. 게 금리를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느냐, 네. 그다음에 물가 상승 목표치에 얼마나 벗어났느냐, 벗어났느냐, 예, 네.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하는데요. 네. 예, 지금 적정 금리가 제가 추정해 보니까 4.1%. 어. 예,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뭐 연말이가 4.4%로 점도표 네. 중앙값이 4.4%로 나왔거든요. 네. 예, 이번에 그 4.7에서 5.0 그 사이까지 그 내렸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앞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이 좀 우려하는 것처럼 좀 많이 둔화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두 번은 좀 올해 안에 빅컷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굴스비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예, 연은 총재. 말씀하셨던 거, 연준 총재
네, 표현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오늘 주가가 올랐고 지금 중국 증시도 이제 상승해서 마감된 거로 이제 그 뉴스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처음에 제가 좀 질문 드렸던 게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이 과거에 예.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예. 항상 그게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때 보니까 그게 경기가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하고 예. 그 주식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금리 예. 인하를 예. 다르게 받아들였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과거에는 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가 나쁘니까 기업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주가가 떨어졌었죠. 네. 예, 그런데 현재는 기업 이익이 감소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경기가 아직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경창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네. 예, 그거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계 이자 부담이 오르다 보니까 가계와 소비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네. 뭐 그러면은 주식. 이제 주가가 네. 금리가 떨어져도 네. 경기 침체에 빠지면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죠. 예. 뭐 저는 내년 상반기는 미국 주가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까 2000년에 그 IT 거품 붕괴될 때하고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 예, 주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때처럼까지 떨어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라고 그 보시는 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텐데 그게 깊은 거냐, 좀 옅은 마이너스 성장이냐. 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옅은 뭐 마이너스 1% 안팎 뭐 이 정도 성장하면 아주 깊은 경착륙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락할 거라는 이제 주장을 보면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선반영됐다. 예. 그리고 아까도 여쭤봤지만 미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담긴 예. 게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예. 빅컷은 또 추가 있겠지만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올 4분기는 괜찮을 거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년에. 예. 네. 내년 상반기에는요. 네. 금리 인하폭보다 기업 수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주가가 제가 평가해 보면은 좀 가대평가됐어요. 주가를 평가할 네. 때 뭐 명목 GDP에 비해서 주가가 S&P 500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다음에 산업 생산, 뭐 고용, 소매, 판매, 대표적인 유동성 통화 지표는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죠. 네, 네.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은 거의 15% 안팎 가대평가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런데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되면은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내년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빅컷의 예. 효과가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조금 소외된 게 아니냐고 했는데 아까 또 코스피는 좀 제법 좀 올라줬다 이렇게 코스닥은 좀 올라줬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주식은 지금 좀 박스권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업종 이런 쪽으로 좀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하니까 예. 우려가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들어서 부진한 모습이죠. 뭐 얼마 전에 또 2,890까지 갔다가 또 2,500대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2,600을 약간 넘었는데요. 네, 네. 뭐 미국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예, 그러나 저는 4분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가는 아까 미국 주가는 15% 정도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코스피를 평가해 보면은 뭐 유동성에 비해서 그다음에 특히 우리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명목 GDP에서 한 20% 정도 저평가됐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주가가 8월 이후로 많이 떨어진 거는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이죠. 네. 사실 외국인들이 1월에서 7월까지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한 2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8월부터 뭐 오늘까지 보니까 약 9조 정도 순매도를 해버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최근 그 25일 외국인 순매도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 보니까 0.8 정도 나와요. 아. 외국인이 팔면 우리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떨어졌더라. 거죠. 네. 예. 그런데 외국인이 왜 팔았느냐?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면은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넘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불안해질 것이다. 예, 그리고 환율이 1,390원 안팎까지 가다가 최근에 1,330원까지 네, 좀 떨어지고 떨어졌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한 차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나 저는 4분기에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그 9월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죠. 20일까지 관세청에서. 예, 그런데 조업일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조업일수. 예, 네. 예.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1.1%였는데요. 예,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은 한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늘 그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걸 평가하는데요. 아, 그렇게도 합니까? 예. 아.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아, 그랬나요? 모든 경제 지표 중. 네. 상관계수가 0.87 정도 나옵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1이면 진짜 완전히 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0.87일 땐 경제 변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코스피는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높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데요.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27억 4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일평균. 예, 네. 올해 들어서 최고치거든요. 아, 월별로 보면은. 그럼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면은 지금 적정 주가가 2,825 정도 나옵니다. 네, 그거는 수출로 평가한 건데요. 네, 네. 예, 저는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2,631로 마감된대요. 예. 네. 그리고 글로벌 그 주식형 펀드 보면요. 네. 예, 8월 이후로 대만하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아. 두 나라 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네. 예, 그런데 지난주부터 대만 쪽으로는 자금이 순유입됐고요. 우리나라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네. 아마 이번 주 통계에 나오면은 거의 제로나 아마 다음 주부터는 순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그 반도체 대장주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국내 네. 증시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피크아웃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휘청거렸었는데 이 피크아웃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과도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건 스탠리 나름대로 애널리스트 견해가 있죠. 근데 그걸 보니까 특히 그 HBM 고대역 뭐 폭메모리. 메모리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공급 가행이다. 그다음에 스마트 PC 이런 거 수요가 줄어드니까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상승률이 네. 좀 둔화는 되고 둔화돼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모멘텀은 조금 둔화되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가격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익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20일까지 수출 통계 보니까 네. 반도체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수출에서 21%까지 9월에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 뭐 이게 그 현재 통계입니다만 앞으로 통계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볼 때 너무 모건 스탠리 좀 과도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4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역시 0.87 정도 되거든요. 네. 코스피가 오를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조금 가도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요즘 좀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정말 감질나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과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외국계 투자은행의 보고서에 정말 이렇게 휘청이는 걸 보면 예.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좀 취약하다 이런 뜻도 되지 않을까요?
예, 수급 기반이 취하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예, 사실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1.8% 지난 1분기 말 현재요. 예, 미국은 50% 정도 됩니다. 예,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가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네. 여기다가 국민연금도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수급 기반이 국내 수급 기반이 아주 취약하니까 외국인이 사냐 안 하냐 그 외국계 견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증시가 많이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증시 기반이 많이 취약하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그 여전히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이 논란도 좀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 역시 뭐 불확실한 금융시장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민주당 토론회를 한번 쭉 보고 보셨어요? 왔습니다. 네, 네. 어떻든가요? 봤더니 네. 뭐 지금 당장 시행하자, 유예하자 이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네. 예, 그런데 과연 그 시행했을 때 우리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뭐 해외 특히 미국으로 더 유출될 것인가? 이게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그 증권회사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그 주식을 지켜보는데 예,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명목 GDP고요. 개별 기업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또 개별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네. 근데 뭐 주가가 저평가됐다면 시간이 가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앞으로 유럽 등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도 추가 금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봐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아닌 거죠? 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네. 경제에 도움을 주죠. 예,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뭐 유럽, 중국도 금리 인하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특히 네. 그 신흥시장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네. 예, 그런데 미국이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네. 예, 그게 하락했고요. 그게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신흥시장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어요. 네. 예, 저는 앞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BOJ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20일에는 동결했지만 12월에 추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앞으로 미국은 금리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은 아마 10월, 12월 금융정책 회의가 있는데 12월에는 올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네. 엔화 가치가 더 오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것도 또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마치가 한국은행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추정하기에는 다 달라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추정해 보니까 한 3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청산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6.5% 네. 한 2천억 달러로 추정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 지난번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네. 예, 그때 한 2,500억 달러 정도 청산됐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의 2천억 달러는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나타나면 또 한번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교수님께서는 언제로 지금? 저는 뭐 10월 다음 달에 인하하리라고 보고 어느 있습니다. 정도? 0.25%포인트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은이 지금 뭐 부동산 뭐라든가 가계대출 많은 것 때문에 예. 좀 금리 인하하는데 좀 부담을 느껴서 예. 혹시 뒤로 늦추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다고 예, 보시는 물가 건가요? 안정되고요. 금융 안정도도 대출 규제하면서 대출 규모도 조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르지만은 대출 금액이 금리보다는 집값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대출 금액을 규제하면서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규모가. 네. 네, 그러면서 인하하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돌입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예. 투자라든가 자산 지키기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은 어떻다, 뭐 금과 뭐 이런 건 어떻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경험치를 예.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뭐 채권, 금 저는 주식 다 투자하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채권은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금리가 약간 반등하고 있고요. 네. 뭐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면 채권 수익률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도 달러 인덱스나 금리가 떨어지면 둘 다 같이 올랐고요. 그런데 저는 4분기 내는 뭐 채권은 약간 저 수익률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 약간 반등하고요. 네. 주식을 비중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선 이런 걸 앞두고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렇게 권하는 투자자들,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네. 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미국 대선 전에 한 60% 대선 네. 바로 직후에 한 40%이 정도 사가지고 12월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주 환원율이 높은 종목들. 네. 그리고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거는 우리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해 보니까 100% 중에서 우리 주주가 저평가 43%가 주주 환원율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자료를 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100종목을 편성했는데 네. 주주 환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들 네. 이걸 그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종목들이 뭐 급등은 안 하겠지만 이미 올랐어요. 특히 금융주 중심으로. 맞아요. 오르다 오늘은 떨어졌습니다만 이런 것 100개 종목들 꾸준히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뭐 주의할 때는 미국 뭐 대선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 중동 사태. 네. 지금까지는 유가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뭐 더 불안해지면 유가가 또 한번 급등할 수도 있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 사태,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계속 좀 북한 리스크 이런 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